점심시간 직전에 저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드렸고요. 필터 함수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필터라고 하는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본 함수가 myFilter라고 하는 함수였었습니다. 파이썬과 비슷하게 myFilter는요. 리스트나 튜플과 같이 이터러블, 반복이 가능한 그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규먼트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습니다. 필터는 무슨 일을 해주면 되냐면 여기 return이라는 게 없죠. 필터가 리턴해주는 값은 리스트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데 어떤 x1이나 혹은 x2와 같은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원소들은 어디에 있는 원소들이어야 되냐 하면 아규먼트로 전달된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 중 일부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나 튜플에 있는 모든 원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여기에서 필터링해서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true, 아규먼트 한 개를 전달을 받아서 true나 false를 리턴해 줄 수 있는 함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전달받아서 조건 검사를 해보고 함수가 조건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true를 리턴하면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함수에서 조건 검사를 해봤더니 false가 나오더라. 그러면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었죠. x를 어펜드 하겠다. x는 어디에 있다? 리스트 안에 있다. 무조건 어펜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어펜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코드들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코드 이해되시죠?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어주고 반복을 하면서 만약에 함수의 리턴 값이 true이면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과제로 드린 매퍼를 완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필터 함수보다 훨씬 간단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if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매퍼는요. myMapper 1번이라고 하는 함수는 필터와 비슷하게 리스트나 튜플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함수를 파라미터에 전달을 받는데 이 함수는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아규먼트로 해서 그 아규먼트가 전달이 됐을 때 어떤 값 하나만 리턴을 해주면 돼요.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전달받아서 아무 값이나 리턴해주는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들 리스트는 뭐냐면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의 리턴값,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원소의 리턴값,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내서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을 만들어 보면 우리는 우선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요. 이게 어펜드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어펜드를 하려고 비어있는 거를 먼저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씩 찾아요. 어떤 원소, 어디에 있는 원소를 찾냐면 이터러블 안에 있는 원소를 찾습니다. 여기서 이터러블이 가리키는 거는 아규먼트 이터러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수를 호출할 거고 함수를 호출할 때
리스트를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리스트가 여기 for-in 구문에서 사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꺼냈으면 우리는요 무조건 result에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무엇을? 함수의 return 값을. 이거죠. fn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는 무엇을 남겨주시면 되냐면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함수에다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리턴 값을 주겠죠. 그 리턴 값을 append 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스트에다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만 더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완성이 된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를 리턴만 하시면 되는 거죠. 만들어 보니까 더 쉽죠. if 문이 빠져 있어서 더 쉽습니다. 코드에 대한 주석을 작성해 드리면 이거는 함수 fn의 return 값들을 저장할 빈 리스트를 우선 하나 만든 거고요. 리스트나 투프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라고만 할게요. 아니면 이터러블이라고 할까요? 이터러블의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반복하면서란 뜻이 되겠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반복,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반복,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반복.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함수 fn의 리턴 값. 이게 함수 fn의 리턴 값이죠. 그죠? 그 원소를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이터러블에서 꺼낸 원소 x를 함수 fn에 전달했을 때 리턴 값을 어떻게 하겠다? 리스트에 append 추가하겠다.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원소 x를 리스트에서 꺼낸 원소 x를 함수에 전달했을 때 그 리턴 값, 이게 리턴 값이죠.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그걸 리턴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여기까지를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이거랑 똑같은 코드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result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는 함수 f의 리턴 값을 저장할 겁니다. 이런 뜻이고 이때 아규먼트 x는 어디에 있습니다? 반복 가능한 타입 이터러블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세 줄의 결과가 요거 한 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여기 이렇게 헤쳐져 있는 것을 반복문으로 쓴 거잖아요. fn에다가 x1을 전달했을 때 리턴 값, fn에다가 값 x를 넣었을 때 리턴 값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그게 x1, x2, x3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반복문으로 쓴 거죠. x1, x2, x3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가지고 있다? 이터러블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매핑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매핑 결과가 나오는지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로 테스트해 보셨어요? 뭐 남자, 여자 이거를 0, 1이라고 하는 코드로 매핑 시켜 볼까요?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걸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 성별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적절하게 female, 또 female이라고 할까요? female, male, female 하나만 더 할게요. male 이렇게 하면 female이 3번 등장하고요. male이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고요. female을 1번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male을 0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핑을 만들어 볼 거냐면 female이 있으면 1번으로 매핑 시키고요. male이 있으면 0번으로 매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my mapper 1번 사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파이썬의 함수와는 반대로 저는 이터러블을 먼저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젠더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 이 함수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 아규먼트가 female이면 2를 리턴하고 아규먼트가 male이면 0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를 만들어 주시는데 x가 female이 될지 male이 될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x가 들어오면 0 또는 2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0을 리턴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x의 값이 male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람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젠더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female이 x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x가 male이면 false죠. 그럼 else니까 1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male이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male이 여기 람다에 오는 거예요. 자, 원하는 결과가 됐는지 리절트 프린트 해보시면 원하는 결과가 됐죠. 자, 위쪽에 있는 코드와 비교를 하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Mapper 1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젠더를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myMapper 1번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오는데 이터러블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젠더가 되는 거예요. 젠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면 뭐 제일 처음에 female, 두 번째도 female, 세 번째는 mal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emale, 다섯 번째 male. 이렇게 얘가 온 거예요. 이터러블에 이렇게 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무엇을 넘겼냐면 람다를 넘겼어요. 얘가 함수인 거예요. 여기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F라고만 할게요. 여기 있는 FN. 여기 있는 펑션은 X를 주면 0 또는 2를 리턴을 해요. 언제 0을 리턴하냐 하면 X의 값이 male인 경우에는 0을 리턴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예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터러블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요. 그럼 그게 뭐예요? female이었죠, female. 그러면 람다 표현식에 여기 아규먼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의 아규먼트로 female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 값은 뭐예요? male이 아니니까 1이 되겠죠. 리턴 값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append 되는 게 뭐예요? 리절트에 제일 처음에 append 되는 건 1이 append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터러블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요. 두 번째 원소 똑같이 female이에요.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 똑같이 1이겠죠. 또 1이 append가 돼요. 그 다음에 이터러블에서 또 한 번 값을 또 꺼내요. 이번에는 male이에요. 이번에는 함수에 전달된 값이 male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male인 경우에는 무엇을 리턴하겠다고 람다를 만들었냐면 0을 리턴하겠다고 람다를 만들었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0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값을 꺼내면 female이니까 리턴 값은 1이고요. 그럼 1이 어펜드가 되고요. 그 다음 값을 또 꺼내면 이번에는 메일이니까 메일인 경우에는 0을 리턴을 해요. 리턴 값이 0이니까 0을 어펜드 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반복할 게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1, 1, 0, 1, 0이라고 하는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어디에 리턴을 해줄까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110, 10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무엇으로 매핑을 시키냐 하면 그 문자열의 길이를 갖는 리스트에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리스트에 뭐 ABC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뭐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5글자밖에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뭐 느낌표까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 거냐면 A, B, C 세 글자니까 3 그죠? A, P, P, L, E 5글자죠? 그러면 5 그 다음에 이거는 몇 글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느낌표까지니까 6개 이렇게 매핑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매핑을 시키실 때는 우리가 만든 myMapper 1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얘가 myMapper 1번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문자열.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출력해 보면 그 결과값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람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word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넣을게요. 아니면 다른 문자열들을 넣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꼭 이걸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문자를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매핑된 결과를 가져오면 돼요. 매핑된 결과는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냐면 우리가 만든 마이매퍼 1번을 이용하시면 돼요. 마이매퍼 1번을 이용하실 때에는 리스트를 넣으래요. 우리 리스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as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fn을 넣으래요. 지금 여기에 굵은 글자로 되어 있죠. 아까는 여기를 채우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은 여기를 채우면 된대요. 자, 여기는 아규먼트 한 개고 리턴 값만 있으면 된대요. 함수래요. 자, 함수를 이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람다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규먼트가 한 개니까 x 하고서 아규먼트 선언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는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x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자리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이매퍼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 값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고 두 번째 값이 또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고 세 번째 값이 또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 x의 길이를 리턴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길이 계산해주는 함수가 랭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랭 x라고 하시면 돼요.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면 네, 3, 5, 6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여기다가 또 다른 글자를 뭐 출력 더 넣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hello, hi, sun 이렇게 해볼까요? 5글자 맞죠? 5, 6, 7, 8, 9, 10, 11, 12, 13 마침표까지 14글자인 것 같아요. 밑에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시고 ABC는 3글자니까 3에 매핑이 되고요. 애플 5글자니까 5, 안녕하세요 6글자니까 6, 그 다음에 헬로 파이썬은 14라고 하는 숫자의 매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매핑해주는 그 뭐예요? 규칙. x를 무엇에 매핑을 시킬 거냐? x라고 하는 값을 0 또는 1에다가 매핑을 시킬 거냐? x라고 하는 값을 그 x의 길이에다가 매핑을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규칙만 잘 정해주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겠다?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거기에다가 맞는 값들을 어펜드하고 이런 작업들은 마이매퍼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람다를 어떻게 만들까? 함수를 어떻게 만들까만 잘 고민하시면 나머지 작업들은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뭐 잘 안 된다거나 에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잘 되시죠? 자, 밑에 있는 마이매퍼2는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무엇을 리턴해 보자냐면 리스트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딕트를 리턴하자. 딕셔너리, 사전을 리턴하자라는 거고요. 사전은 어떻게 만들겠느냐?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키로 하고 그다음에 함수가 있으니까 그 함수의 리턴 값을 밸류로 하는 리스트에 원소가 2개가 있으면 이렇게 2개짜리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 리스트에 원소가 10개가 있으면 아이템 10개를 갖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리턴하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매핑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만드실 때는 이것도
컴프레hen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비어있는 것부터 만들어서 거기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선은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드시면 이거는 비어있는 딕셔너리입니다. 비어있는 딕셔너리, 키, 밸류를 저장할, 키와 밸류를 저장할 빈 리스트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할 키가 있어야죠. 그 키를 어디서 꺼낼 거냐 하면 키는 이터러블에 있는 값에서 하나씩 꺼내서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for x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할까요? k라는 의미로 뭐 변수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터러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k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디에다 이용을 할 거냐면 result 그 다음에 키값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얘가 딕셔너리인 경우에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이용하실 때는 리스트나 튜플처럼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때. 자, 여기서 추가하는 것은 무엇을 추가하는 거예요? 펑션의 리턴 값을 추가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x로 쓸까요? x가 좀 더 나아요, 보기가? 중요한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터러블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동작을 반복해요? 그 꺼낸 원소 x에 x를 그 꺼내는 원소를 함수에 그 전달했을 때 리턴 값 얘가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터러블에서 꺼낸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x는 이터러블에서 꺼낸 값이기 때문에 그 원소를 이터러블에서 꺼낸 원소 x를 키로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 값 함수 fn의 리턴 값을 value로 해서 딕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이게 딕셔너리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에 원소를 추가를 하실 때에는 키, value 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런 키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과정이 전부 끝났으면 뭐만 해주시면 되죠? 리턴만 해주시면 돼요. 무엇을? 리절트를 리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줄로 쓰실 수도 있으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도 가능합니다.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도 가능합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비슷하게 제일 처음에 괄호의 종류는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키를 저장하겠습니다. 콜론 value를 저장하겠습니다. valu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키, value, 쌍으로 아이템을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딕셔너리에 x를 키로 하고 함수 f의 리턴 값을 value로 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x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만 뒤쪽에 더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x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for x in 이터러블이죠.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낸 값을 필요하고 그 함수의 리턴 값을 value로 하는 딕셔너리 만들겠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여기서부터 딕셔너리 컴프레hen션,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을 한 줄의 컴프레hen션으로 사용한 코드가 이겁니다. 이거 리턴하겠다. 네,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시고 테스트 코드 만드시면 되죠. 만드시면 되고, 네,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글자하고 글자 수 매핑 시키는 거 한번 해볼게요. 글자하고 글자 수 매핑 시키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패키지 이름들입니다. 파이썬 패키지 이름들인데,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네,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matplotlib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많죠. cbone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는 동안에. 머신러닝 할 때는 케라스, 텐서, 플로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 수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numpy 5글자죠. 판다스 6글자죠. 이거는 셋, 7, 10글자 같네요. 10글자. 그리고 여기는 7글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문자들의 글자 수를 키 밸류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절트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함수를 뭘 사용하면 될까요? 방금 만드신 myMapper2를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myMapper 1번 사용하시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리스트 넣어주고 함수 넣어주면 돼요. 리스트 넣어주고 함수를 넣어주면 myMapper 1번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딕셔너리를 리턴을 해준다. myMapper 1번에서는 리스트를 리턴해줬는데 여기서는 딕셔너리를 리턴해준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뭐라고 하면 될까요? packages라고 하면 되고, 람다는 똑같겠죠. x를 주면 무엇을 리턴하겠다? x의 리턴 값을 리턴하겠다. x의 length를 리턴하겠다.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만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원하는 결과 나왔습니까? 5글자, 판다스 6글자, 매트플러립 10글자, 시본 7글자, 케라스 5글자, 텐서플로우 10글자. 잘 나오죠? 잘 나오죠. 동작하는 방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myMapper2는요. 패키지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함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함수는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여기 리턴 값이 나오잖아요. 이 리턴 값을 가지고서 키, 밸류 이렇게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함수 f의 리턴 값이에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py라고 하는 문자열이 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리턴해준 숫자 5가 val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하나가 추가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여기 다시 람다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판다스가 되는 거고, 그때 람다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판다스의 길이를 리턴을 해주죠. 6글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value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템이 하나가 들어간 거죠. 이런 과정을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하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키 밸류 쌍으로 아이템들이 저장이 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별도 가능합니다. 성별도 뭐 메일은 0, 피메일은 1 이렇게 바꾸는 것도요.
얼마든지 똑같은 딕셔너리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테스트 가능합니다. 다른 테스트들도 여러분들 한번 직접 꼭 해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코드셀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자, 테스트를 매퍼 2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매퍼 2를 테스트 할 건데 무엇을 해보시냐면 0 이상 100 이하 100 미만 범위에 정수, 난수 10개를 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자, 매핑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매핑을 시키시냐면 이렇게 할까요? 20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냥 ABC라고만 할게요. A. 그 다음에 60 미만인 경우에는 B. 아까 우리가 했었던 teen, 어덜트, 그 다음에 시니어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다음 60 이상인 경우에는 C를 랩핑 시키는 거예요. 랩핑한 딕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드시려면 마이매퍼 1번 사용하시면 되는데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는 마이매퍼 2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 람다 만드는 거를 잘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람다. 그리고 요거는 값이 3개이기 때문에 if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else인데 else 안에서 다시 if else 이렇게 되겠죠.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잘 되시나요?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 난수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위에서처럼 AG 이렇게 할까요? AG 이렇게 하고요.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난수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rand. 네,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rand range.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 미만이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레인지를 만드실 때 시작값을 넣지 않으면 0부터 시작이죠. 0부터 시작이고 끝나는 값은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난수를 이렇게 하나만 저장할 게 아니라 난수를 몇 개를 저장할 거냐면 10번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10번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코드가 10번 반복하면서 라는 뜻이 되죠. 10번 반복하면서 난수 하나 만들었으면 append 하겠다. 또 반복하면서 난수를 append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0번. 일단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매핑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는 우리가 myMapper 1번은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였었고 myMapper 2가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함수였었죠. 이터러블과 펑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터러블은 무엇을 넘기란 얘기냐면 ag를 넘기란 얘기예요. ag를 넘기란 얘기고요. 두 번째 펑션은 람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람다. 자, 이 람다를 만드실 때 아규먼트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ag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람다에 전달되어지는 아규먼트 x는 첫 번째 아규먼트 ag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원소라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그 원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소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냐면 문자열로 A냐, B냐, C냐라고 하는 거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A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할 때는 언제냐 하면 언제예요? 20 미만인 경우. 그죠? 무엇이 20 미만인 경우? X의 값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A라고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함수가. 그쵸? 아규먼트 X가 있을 때 그 아규먼트 X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A를 리턴하면 돼요. 자, 그러면 20보다 작지 않으면 무엇을 리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else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else 안에 리턴 값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거예요. B 아니면 C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괄호를 해주시고 이 안에서 B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언제냐면 if x가 60보다 작은 경우. 그대로 쓴 거죠. 60보다 작은 경우에는 B를 리턴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면 else 20 미만도 아니고 60 미만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6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else가 C. 요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자, 그럼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프린트를 해볼까요? 네, 10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10개의 숫자가 있었고요. 자, 처음에 94는 60 이상이죠. C. 0은 A예요. 그죠? 64, 60 이상이죠. C. 26, 20보다 크죠. B. 61, C. 9, A. 75, C. 45, B. 11, A고요. 마지막으로 91, C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난수를 만들어내다 보면 겹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겹치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숫자는 딕셔너리에서
한 번만 등장합니다. 딕셔너리에서 키는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은 키 값으로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숫자가 겹치는 숫자 없이 10개가 있으면 여기도 키 밸류가 10개가 나옵니다. 동작하는 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myMapper2는 age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age는 얘가 age,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소를요, 94. 첫 번째 원소를 누구한테 줄까요? 람다의 x한테 줍니다. 그럼 람다의 x가 얼마가 되냐면 94죠. 그러면 94는 20보다 크지 않죠? 그럼 else로 가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죠. 60보다 작지도 않아요. 그럼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이 끝났으면 myMapper2는요. 또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원소 age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0이 되는 거예요. 0은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처음 조건 검사에서 바로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리턴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개의 원소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개의 원소를 반복해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그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 딕셔너리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떤 통계를 내고 싶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변수를 우리가 매핑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다들 잘 되시나요? 잘 되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